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요. 2025년 5월 30일 미국 증시, 그리고 관련 시장 요약 리포트입니다. 네. 이 숫자들 뒤에 숨겨진 시장의 진짜 흐름, 그 의미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죠. 네, 정말 5월 시장은 뭐랄까 아슬아슬한 줄타기 같았어요. 그 월말인 30일만 딱 보면 혼조세였는데 네. 근데 월 전체로 보면요. S&P 500 지수가 6.2% 올랐고요. 나스닥은 무려 9.6%나 상승했습니다. 와, 9.6%요? 네. 이게 각각 2023년 11월 이후에 월간으로는 최고 성적이었어요. 상당한 상승세였네요. 그 동력은 아무래도 기술주 실적 호조하고 연준의 금리 동결 기대감 이런 거였겠죠? 그렇죠. 그게 가장 컸죠. 근데 월말에 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왔어요.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관련 발언이 터졌거든요. 아, 맞아요. 그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AI 열풍이 막 불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무역 갈등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이 팽팽한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그 30일 마감 상황부터 좀 자세히 볼까요? S&P 500이랑 나스닥은 각각 0.1%, 0.3% 음, 좀 소폭 내렸고요. 네, 약간 조정이 있었네요. 반면에 다우 지수는 0.1% 소폭 올랐습니다. 정말 혼조수였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월간 상승률 S&P 6.2%, 나스닥 9.6%, 다우 3.9% 이걸 보면 시장의 저력이 여전하다 이렇게 느껴지죠. 그렇군요. 근데 종목별로 들어가 보면 온도차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는 좀 주춤했는데 네, 소폭 하락했죠. 엔비디아는 여전히 AI 기대감으로 계속 올라갔고요. 근데 제가 좀 눈여겨본 게 의류 브랜드 갭 주가가 3%나 하락했더라고요. 이게 혹시 그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 그거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이 무역협정을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철강 관세를 2배로 올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네네. 그러자마자 이제 중국 관련 사업 비중이 좀 있는 갭 같은 이런 소비재 기업들 주가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바로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그렇죠. 이 지정학적 발언 하나가 특정 기업 주가에 이렇게 즉각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 발언의 파급력이 생각보다 컸네요. 자, 그럼 주식시장의 이런 움직임 뒤편에서 채권시장은 또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지 좀 볼까요? 10년물 국채금리가 4.41%로 마감했는데 소폭 하락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건 여전히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있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년물 금리는 3.89%로 마감했고요. 네. 근데 더 주목해야 할 점은요. 단기물 금리가 장기물 금리보다 높은 이른바 금리 역전 현상이 있잖아요. 네네. 이게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금리 역전.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경기 침체의 어떤 뭐랄까 전조 신호로 많이 해석되곤 했잖아요. 이게 지금 시장에는 어떤 의미를 던지고 있는 걸까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시장 깊은 곳에는 여전히 이 경기 둔화에 대한 어떤 경계 심리가 깔려 있다. 이런 방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술주 랠리가 화려하게 펼쳐지는 와중에도 이런 경고 신호는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죠. 그렇군요. 늘 양면을 봐야겠네요. 다른 거시 지표들도 좀 짚어보죠. 달러 가치는 5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건 아무래도 연준의 금리 동결 기조와 관련이 깊어 보이고요. 네, 그렇죠. 반면에 금 가격은 좀 내렸어요. 온스당 3,320달러 선에서 0.7% 하락했고 유가도 배럴당 60달러 후반에서 소폭 내렸네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금 가격 하락은요. 중요한 물가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그래요. 그 연준이 인플레이션 볼 때 중요하게 보는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지표요. PC. 네. 네. 네, 그거 발표 앞두고 일단 좀 지켜보자 이런 관망세가 작용한 탓으로 보이고요. 유가 하락은 그 오펙 플러스라고 주요 산유국 협의체 있잖아요. 거기서 추가 감산을 할 거라는 기대가 좀 약해진 영향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미국의 여러 상황들이 다른 나라 시장에는 그럼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역시 영향을 줬죠.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 이후에 유럽 증시가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유럽도요. 네, 그리고 중국 증시는 아무래도 직접적인 당사자가 될 수 있으니까 미중 무역 갈등 우려가 다시 커지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시장 전체가 이 미국발 변수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그럼 종합을 한번 해보죠. 현재 시장은 연준이 9월에는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 그리고 AI 같은 어떤 강력한 성장 동력.
이 두 가지가 한 축에 있고요. 네, 긍정적인 요인이죠. 다른 한 축에는 트럼프발 무역 갈등 우려, 그리고 또 채권 시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 이런 두 개의 힘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한쪽에서는 분명히 기술 혁신이 시장을 막 끌고 가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나 거시경제적인 불안감이 여전히 존재하는 거죠. 네. 이 줄다리기에서 과연 어느 쪽 힘이 더 세질지 이걸 계속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분석을 정리하면 5월 미국 시장은 그야말로 두 얼굴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강한 상승세와 월말에 갑자기 부상한 무역 갈등 변수. 네, 맞아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나 AI 열풍 같은 게 시장을 떠받치는 힘이라면 반대로 무역 갈등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나 금리 역전 현상 같은 건 계속해서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위험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엔비디아처럼 아주 강력한 기술 트렌드에 기반해서 막 급등하는 이런 종목의 상승세와 네. 다른 한편에 있는 무역 갈등이나 경기 침체 우려 같은 이런 거시적인 불안 요소 사이에서 앞으로 시장을 보실 때 여러분은 어떤 쪽에 좀 더 무게를 두시겠습니까?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네, 과연 이 AI라는 거대한 열풍이 이 모든 불안감을 다 잠재울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